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정확히 오늘 오후 2시 12분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도착했는데 먼저 도착 영상 한번 보시죠. 다시 구속기로 놓이게 됐는데 심경 어떠세요? 오늘 직접 발언하실 예정이실까요? 특검이 여전히 무리하게 영장 청구했다고 생각하세요? 체포 집행 당시 직접 체포 저지하라고 지시하셨습니까? 영장의 관련자들 네, 윤 전 대통령 예상대로 기자들의 질문에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영장 심사 진행 중인데 지금 여권에서는 우선 증거를 조작하거나 인멸 그리고 도주 우려로 구속영장 불가피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야권에서는 도주 우려 말이 되냐, 정말 내란죄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대부분 증거 다 가져갔다, 무슨 증거 인멸이냐 서로 주장합니다. 구속 여부가 어쨌든 내일 아침 저희가 눈 뜨기 전에는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 어떻게 예상하세요? 나오셨습니까? 네. 네, 일단 저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구속영장은 뭐 지켜봐야 알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만약에 이제 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고 하면 아마 법원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명예를 조금 배려를 해서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라는 가능성을 뺀다면 사실상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돼서 이제 영장을 발부해야 될 이유는 조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근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뭐 이 형식적인 면하고 이 감정적인 면 두 가지를 좀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는 방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증거 뭐 다 가져갔는데 증거인멸 어떻게 하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특검에서 걱정을 하는 거는 증거를 인멸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가짜 증거를 조작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통상 이 법조계에서는 이 공범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공범들이 다 뭐 공범이 3명이다라고 하면 이 변호사를 각각 따로 선임을 합니다. 뭐 A로펌, B로펌, C로펌. 그래서 A로펌이 이 3명은 다 맞지 않아요. 그거는 어차피 A, B, C 따로 이렇게 로펌을 쓴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가서 또 서로 간에 회의를 할 수가 있지만 형식적으로라도 하나의 로펌을 쓰지 않는 것은 만약에 1번, 2번, 3번의 피의자에 대해서 A로펌에서 1번, 2번, 3번은 그러면 다 입회를 하게 되잖아요. 수사를 받을 때. 네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A로펌이라는 것은 이 조사팀이 어떤 방향으로 수사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과정 속에 종합적으로 컨트롤을 해서 1번, 2번, 3번 피해자에 대한 시나리오를 만들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그걸 입맞추기, 증거인멸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법원에서 안 좋게 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형식적으로라도 A, B, C 이렇게 그 변호사를 나누어서 선임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이제 강호구 대통령 부속실장 그리고 이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 3명이 똑같은 변호사가 선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할 때 같이 입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놀라운 점은 이 변호사가 입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수사관이나 검사가 질문을 할 때 그걸 중단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피해자가 진술을 할 때 그 옆에서 바로바로 진술을 유도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진술이라고 하면 우리 잠시 쉬었다 할까요? 라고 해가지고 잠깐 끊는 다음에 휴게실에 딱 가가지고 거기서 이런 답변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건데 이것을 검사 앞에서 대놓고 했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되게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보고 이제 감정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제 문제가 이 공수처가 올해 1월 달에 체포영장을 집행을 할 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뭐 조금씩 오찬을 하다가 뭐 총 보여주면 두려워할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뭐 공수처 직원이든 뭐 경찰이든 뭐 경호처 직원이든 다 대한민국 국민이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라면 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대통령으로서 이것을 물리적인 충돌이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리기는커녕 이렇게 총을 보여줘라라는 식으로 자극한다는 것은 조금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너무 본인만을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이 감정적인 요인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재판부에서 많이 고려를 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상황적인 면과 감정적인 면 구분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대변인님? 저는 일단 이제 법적 요건을 먼저 한번 말씀드리면은 구속 이제 필요성이 필요성 설명해야 되는데 이번에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특검에서 총 66쪽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그 중에 이제 구속 필요성을 16쪽이라 설명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제 구속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간단 명료해요.
주거 불안정이라든가 또는 이제 증거인멸 우려라든가 도주 우려 이런 거를 입증을 하면 되는데 그게 그 상당 분량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서너장이면 끝나는 건데 16장 했다고 해서 역설적으로 네. 구속 필요성을 그만큼 설득하기 힘들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거 불안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찜질방을 돌아다니면서 주무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명백하죠. 대검 바로 앞에 길 건너에 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 지금 다 압수수색 이미 다 끝났잖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 다 수사받고 있고 재판받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증거인멸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도주 우려 윤 전 대통령이 지하 1층에 상가만 내려가도요 바로 실시간으로 SNS 올라옵니다. 도주를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제 경호처 많은 경호 인력도 있는데 경호원들과 함께 움직이면 오히려 티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세 가지 요건이 전부 다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구속 영장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재명 야당 대표 시절에 체포영장이 이제 국회 동의가 돼가지고 심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면서 체포영장 발부가 안 되냐면요.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라든가 도주 우려가 매우 낮다라고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면 그런 가능성이 더 확실한 거죠. 더 높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가능성이 없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속시키고 이재명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을 기각시킨다. 그럼 형평성에 맞지 않죠. 또 하나 지금 이제 말맞추기 이제 가능성이 얘기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말맞추기를 했지 않습니까? 위증교사 나한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녹취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말맞추기를 더 나아가서 위증까지 교사했던 그런 이재명 대통령이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렇게 혐의를 씌워서 하는 것은 좀 불공정하다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총을 보여주면은 경찰이 겁먹지 않겠느냐 이 부분은요. 글쎄 지금 경찰이 들어왔을 때 만약에 무력을 행사하면 어떡할 것이냐라고 경호처에서 시나리오를 준비했을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군대에 있으면 북한이 어떻게 쳐들어올 것이다라고 훈련을 받아서 시나리오 A, B, C를 항상 준비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호처도 만약에 경찰이 이제 들어올 건데 그때 물리력을 행사했을 경우와 안 했을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행사했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경호처 매뉴얼 찾아봐봐. 그랬더니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을 수도 있는 대화예요. 근데 앞뒤 딱 대가리가 꼬리를 떼고 얘기하면 마치 뭔가 굉장히 감정적으로 자극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뭔가 지시라는 것이 보이는데 이거는 앞뒤 맥락을 확인해야지 이 말의 진위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딱 듣고 그렇게 얘기한 것은 어렵다. 따라서 저는 구속영장 청구서가 나오기는 어렵지 않겠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좀 팩트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대변인께서 이재명 대통령 과연 당대표 시절에 이 위증교사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위증을 교사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이제 법원에서 재판했잖아요. 그때 국민의힘에서 이제 녹취록 20분 들어보면 안다라고 그렇게 확신했었잖아요. 근데 결론은 무죄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 위증을 교사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법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삼가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도주의 우려 낮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윤석열 전 대통령 안 도망갑니다. 못 도망갑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구속영장 구속 전 피해자 신문 같은 경우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주 우려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증거인멸이라는 것이 입맞추기도 있지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짜 증거 생산하는 거, 그리고 이제 공범들이 지금 잡혀 있다고 했잖아요, 감옥에. 그런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강우구, 김성훈 이런 분들 지금 사회에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 신복들, 그러니까 두 신복의 배신이 지금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일명 재수의 딜레마잖아요. 그러니까 강우구 부속실장이라든지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라든지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이 선임한 그 최모 변호사가 입회했을 때하고 입회하지 않았을 때하고 진술의 내용이 다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진술이 다르다는 것은 그만큼 입회한 변호사가 모든 걸 컨트롤하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사회에 나와 있으면 이 강우구 씨라든지 김성훈 씨의 진술 내용이 변경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받았던 이 조서에 대해서는 부동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재판이 시작됐을 때 부동의해버리면 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강우구 실장이라든지 김성훈 차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부동의를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재판에
초반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당히 불리하게 이제 전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만약에 사회에 나와 있으면 사실 강우구 씨라든지 김성훈 씨한테 어떻게 이제 압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특검이 많이 우려하고 있고 이것도 재판부에서 중히 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저도 동등하게 발언권이 있는 거니까 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말을 바꿨다라고 이제 얘기를 이제 언론 보도에 나왔었는데 김성훈 차장이 또 인터뷰를 했어요. 나는 말 바꾼 게 없다. 라고 본인이 스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바뀌었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까지 있어 보인다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 지난번에 이화영 경기부지사가 처음에 이제 그 수사받을 때 이재명 측에서 보낸 변호인들을 처음에 입회를 했었어요. 입회를 안 했었어요. 안 하고 개인이 이제 선임한 변호사를 썼는데 그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경기도지사였던 당시 이재명 도지사가 지시를 했고 나도 북한의 불법 송금한 것에 대해서 그 과정을 보고를 했다라고 처음에 진술을 했어요. 그런데 변호사가 바뀝니다. 어떤 변호사냐? 이재명 측에서 보낸 변호사로 바뀝니다. 그랬더니 그 이화영 씨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변호사 안 받겠다, 서림 안 하겠다라고 하니까 부인이 재판장에서 소리쳤지 않습니까?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자, 그렇게 이재명 측에서 보낸 변호사가 들어간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내가 처음에 진술한 부분은 회유에 의해서 내가 네.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라고 식으로 말을 바꿔요. 자, 이런 식으로 변호사 참여인이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말 바꾼 쪽은 이재명 이제 대통령 측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김성훈 씨는 난 말 바꾼 적 없다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얘기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유동규 씨도 마찬가지예요. 유동규 씨도 본인도 재판 수사받을 때 자꾸 이재명 측에서 보낸 변호인이 특별면회를 와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런 말 혹시 뭐 질문 받았냐, 너 이런 말 했느냐 등등을 특별면회 자꾸 물어봤다고 변호인 접견 때. 자, 그렇기 때문에 유동규 씨도 굉장히 이재명 측에서 보낸 변호인 때문에 진술 번복이 있을 뻔했다라고 본인도 스스로 얘기를 했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성훈 차장 같은 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점을 가지고 비판한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악마는 이제 디테일에 있다고 하잖아요. 제가 지금 좀 수정해 드릴 게 진술이 바뀌었다라는 게 아니라 그 변호사가 입회했을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지 않은 진술을 하는데 입회가 빠지면은 불리한 진술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말이 바뀌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변호사가 있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이렇게 뭐 지시를 했다든가 이런 정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을 하고 했다가 뭐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요 뭐 저한테 뭐 이거 시켰어요 했다가 뭐 나중에 변호사가 빠지니까 시키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을 바꾼 게 아니라 추가적인 내용들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지혜수의 딜레마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수사관이라든가 검사들이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쓸데없는 얘기를 막 물어보지도 않는 얘기를 막 계속 합니다. 이 피의자들이. 그게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성훈 전 차장 같은 경우는 말 A를 B로 바꿨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뭐 이재명 전 대표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뭐 유동규 씨가 됐건 뭐 누가 됐건 구속되어 있는 상태인데 막 변호사를 보내가지고 귀찮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답이 있는 거예요. 구속이 되어 있어도 그렇게 괴롭힐 수가 있는데 하물며 밖에 나와 있으면 얼마나 더 큰 압박과 협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것은 뭐 저희가 백날 말해도 이제 오늘 재판부가 결정할 거니까 뭐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러면은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부대변인. 지금 어쨌든 그 영장 발부 관련해서는 두 분이 이제 설전 벌이셨으니까 그 속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보수 시청자분들이 더 많으시니까 보수 입장에서 궁금한 내용을 이제 민주당 패널분께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이 특검, 그러니까 그 수사가 굉장히 속도가 조금 빠르단 말이죠. 김건희 여사 특검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해서 이제 정치 보복이다 이런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국민 알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빠르게 진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국민 알 권리라고 하시면 뭐 정치 보복은 당연히 아니라고 말씀하실 것 같고요. 만약에 국민 알 권리라고 하신다면 그러면 대통령직이나 뭐 이전 대통령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이재명 대 윤석열 한 사람 대 사람으로서 어쨌든 죄를 지었을 때 그거를 밝히는 여부 자체는 둘 다 동등하게 적용돼야 되는 것 아니냐.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벗어나고 있는 쪽이고 윤 전 대통령을 향한 화살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이게 좀 불공평하다. 이게 보수의 목소리입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일단 첫 번째로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 대통령 자연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하고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그렇죠. 네,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재명 전 대표이고 지금은 대통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출직 대통령으로서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 재판을 중단을 해가지고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비교하는 것은 축구와 야구를 비교하는 것처럼 맞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정 운영을 위해서 그 죄를 탈피하는 게 괜찮다고 보시는 거예요? 죄를 탈피하다는 말 자체가 또 잘못된 거죠. 왜냐? 무죄 추정의 원칙이잖아요. 근데 지금 확정되지 않았는데 죄를 탈피한다? 이거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지금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따지면 어쨌든 범죄자가 아닌데 민주당에서는 범죄자라고 확정돼서 말을 하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보세요? 확정이 아니죠. 저희는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아직 재판을 안 받았는데 어떻게 범죄자로 일컬으시길래 이제 확정이 안 됐는데 범죄자로 일컬으시길래 제가 또 다른 민정 패널이신 이제 안세필 부대변인 굉장히 힘들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옛날에 왜냐면 내랑 수계, 내랑 우두머리라면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갑자기 훅 들어오니까 당황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혐의자라고 말을 했지 안 했다고 얘기하는데 아니 당황한 게 아니라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예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재직할 당시에 국민의힘에서도 이재명 대표 보고 범죄자이기 때문에 안 만난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펼쳤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와서 논한다는 거는 무의미해요. 우리가 지금 현실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닥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민주당에서 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 향해서 뭐 범죄자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치 집단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호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선 그러면 아까 이제 발언 이어가서 그러면 비교 자체가 안 되고 그럼 거기에 또 첨언 있으실까요? 비교 자체가 아까 안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또 거기 뒤에 뭐 첨언 있으실까요? 첨언?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미 이제 지나간 과거가 됐고 지금 현재 대통령이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가 해소가 됐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눈앞에 닥쳐있는 문제잖아요. 당장 지금 범죄 혐의가 소명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기 전에 일단 구속이 될 상황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꾸 뭐 국민의힘에서건 뭐 보수 우파 진영에서건 자꾸 이재명 대통령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저는 비생산적이다. 다른 어떤 그 방법을 찾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위에 있으니까 정권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다 관장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죠. 사실 입법부도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170석 넘게 이제 의석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행정부 권력 있죠. 입법부 권력 있죠. 또 법원에는 이제 우리법 연구회 소속된 판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법부도 지금 쥐고 있죠. 이렇게 3권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이고요. 지금 속도 얘기하시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 김건희 여사 특검 이게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이게 이제 어떠냐면요. 당일 그러니까 출범한 당일날 바로 김성교 의원하고 원희룡 장관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출범한 하루 만에 뭐가 있습니까? 수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뭐 서류를 뒤져보기로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출국 먼저 때려버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정치적으로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뭔가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게 있다라는 신호를 국민들한테 주죠. 출국 금지 당했다 해봐요. 그러면 일반 국민들 모르는 사람들도 보다가 저 사람 뭔가 잘못되어 있는갑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망신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려 국회의원회관으로 사람을 보내서 수사관들을 보내가지고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윤상희 의원에 대해서 압수수색했는데 이 건은요 작년 11월에 이미 당에서 그러니까 검찰에서 당 기조국과 조직국을 압수수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또 윤상희 의원이 경찰에 나가서 소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미 다 소명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또 압수수색했을까? 압수수색 쇼죠. 그러니까 압색을 해가지고 그렇죠. 출금 조치를 때려서 뭔가 혐의가 있는 것처럼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것. 그리고 윤상희 의원에게도 다 소명됐고 이미 압수했음에도 윤상희 의원실이라는 것을 딱 찍어서 압수수색 함으로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윤상희 의원 뭔가 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쇼. 자, 그런 쇼라는 거고 지금 보면요 삼부토건 뭐 양평 고속도로 막 이런 식으로 동시다발전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이게 수사를 하면서 차근차근 뭔가 혐의가 있어서 압수수색하는 게 아니라 다 그냥 꾹꾹 찔러보는 거예요. 꾹꾹 찔러가지고 뭔가 혐의가 많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보여준다. 왜 이게 필요하냐면요. 다음 주에 뭐가 있습니까? 인사청문회가 줄줄줄 있습니다. 월화수목금 정말
너무 화려한 비리백화점의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자, 그런 화려한 후보자들의 혐의를 가지고 후보자들 인사청문회를 좀 뭐랄까 물타기라고 해야 되나요? 시선 돌리게 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특검들이 계속 뉴스거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들이 제가 보기에 역할을 나눠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이렇게 해서 역할을 나눠서 시선 돌리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 주 되면요, 보세요, 김건희 여사 소환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김 여사한테 소환을 통보했다. 자, 이런 거 얘기한 다음에 며칠 있다가 어디로 이제 나올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띄엄띄엄 얘기하면서 계속 뉴스 뺏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런 정치적 목적으로 지금 특검을 하고 있는 거다. 이거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던 각본이 있습니다. 그 각본은 뭐냐? 대선 그때 후보 때 얘기했었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했던 거. 그리고 두 번째, 존경한다고 했더니 정말 존경한 줄 알더냐. 이제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정치보복을 안 한다고 했더니 정말 안 하는 걸로 아느냐. 자, 이런 이재명 대통령의 각본이 짜진 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쇼다, 프레임이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게 속도가 빠르다고 하잖아요. 그 속도가 빠르다는 기준이 뭐예요? 뭐가 어떻게 하면 속도가 빠르고 어떻게 하면 속도가 느린 거예요? 당일날 치니까 당일날 출국금지 무보고 출국금지를 합니까? 지금 수사했습니까? 새 정부가 사실은 지금 네. 들어선 지가 지금 한 달입니다. 그런데 네. 사실상 지금 국정에서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뭐 경제 문제라든지 관세 문제들 이런 게 해결되기도 전에 특검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니까 사실은 앞뒤 우선순위를 따져봤었을 때는 저는 이제 보수 대변인 아닙니다. 네, 근데 보수의 입장에서 말하는 게 앞뒤 상황 따져봤을 때는 국정에 더 시급한 현안들이 있는데 그거보다 윤 전 대통령을 향한 화살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치 보복이 먼저다. 우리나라 국정 운영은 뒤다. 이런 말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특검이라는 것은 이 데드라인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정없이 놔둘 수가 없는 거고 대한민국의 어떤 국정이라는 것이 한 번에 두 가지 세 가지 못하면 그게 정상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속도가 빠르다는 게 저는 무슨 수사 기법과 관련해 가지고 속도가 빠르다고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어서 다행인 것 같고 이 수사 기법에 대해서 아시면 조금이라도 이해도가 있으면 그런 말 안 해요. 이 수사는요,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거든요. 쉽게 말해서 모든 증거를 다 수집을 해놓고 마지막에 우두머리하게 확인을 하는 방식이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아직 시나리오가 잡혀지지 않았을 때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을 통해 가지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 수사의 기법이 다른 거예요. 이게 특검팀도 다르기도 하지만 상황이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수사 도중에도 거의 묵비권 행사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의미 없이 계속해서 불러대는 것보다 나름대로의 정황을 확보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확인만 받고 거기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면 오케이 기소 이렇게 가는 것이고 이제 김건희 여사와 같은 경우는 혐의가 16개인데 네. 이 16개와 관련해 가지고 아직 증언과 진술을 대해서 확보하지 못한 상태일 거예요.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수집하는 어떤 절차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천 개입에 관련해 가지고 명태균 게이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2022년에 재보궐선거 때 이 불법적인 여론조사에 대해서 윤석열 부부가 명태균 씨한테 뭐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혐의가 있는 것이고 그 혐의 가운데서 그 대가로 그 무엇을 지불했느냐, 돈을 지불했느냐, 공천을 줬느냐. 근데 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김상빈 전 검사 조국 수사 때 열심히 했으니까 뭐 이 사람 해줘라 했는데 또 명태균 씨가 또 김영선 경선 때보다 열심히 했으니까 도와달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 정황이 있는 것이고 결정적인 것은 녹취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거짓말 중에 하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윤상현 의원이 보궐 공관위원장인지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통화 내용 들어보니까 명백하게 나와 있잖아요.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속된 말로 빼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윤상현 의원도 억울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아니라면. 그러면 당연히 이분도 수사를 통해 가지고 본인의 어떤 결백을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밝히려면 뭐를 해야 돼요? 휴대폰을 가져와야 돼요. 휴대폰을 가져와야 포렌식을 해보고 그 과정 속에서 있던 통화나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윤상현 의원은 정말로 관여되지 않았는지 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압수수색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이제 이 우리 대변인께서 했던 말 중에 혐의가 없잖아요. 그럼 법원에서 영장을 안 내줍니다. 이거는 ABC예요. 배고프면 밥 먹는다예요. 네? 혐의가 없는데 법원에서 어떻게 영장을 내줍니까?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대변인님? 여기까지만 듣고 대변인 답변 듣고 저희 주제 넘겨야겠습니다. 구속영장? 아니 압수수색 압수영장 쇼잉이라고 하시니까 그럼 법원까지 쇼잉에 가담한 겁니까? 자, 그러면요, 그 윤석열 전 대통령 그때 체포영장 있잖아요.
그 구성에 청구했던 거 공수처에서 그거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중앙지법에 그건 나중에 설명하고 이걸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똑같이 얘기해야지. 네. 중앙지법에 가가지고 기각된 걸 숨기고 서부지법에서 받았지 않습니까? 즉 무슨 말이냐? 서부지법에서 우리법 연구의 판사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너네 거기 가서 못 받았지? 그럼 우리가 발부해줄게. 가져와. 라고 해서 공수처가 짬짬해가지고 영장 발부 선례가 이미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간단한 거 못하겠다고요? 이거 아니죠. 지금 사법부가 지금 우리법 연구회가 장악돼 가지고 굉장히 편향되어 있다는 게 줄곧 이번에 헌재에서 그 탄핵 심판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저는 아주 순진하게 물론 이제 순수하게 생각하시면 우리 사법부가 독립됐다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상당히 좌경향되어 있는 사법부에서 지금 유린되고 있다. 이게 우리 이제 국민들 시각인 거고요. 앞에서는 협치를 얘기하고 뒤에서는 칼을 막 꽂는 이런 형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굉장히 분노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 국민의 민생이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더군다나 이제 관세 때문에 우리가 25% 8월 1일부터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럼 자동차 수출, 자동차 부품 수출, 뭐 그다음에 반도체 이런 수출 어떻게 합니까? 거기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달려 있는데 그 사람들 일자리 결국은 잘리면 관세 때문에 제품 안 팔려면 그 사람들 고용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먼저 신경 써야 되는데 그런 거 신경 쓰기 전에 15만 원씩 돈을 먼저 뿌려준다? 저는 이건 당선 사례금을 스스로 셀프 당선 축하금을 나눠준 거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를 하기보다는요 정치 보복을 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미래 이런 것보다는요 당장 자기 만족감 그다음에 자기 주변 사람들 챙기는 거 이거에 집중하고 있는 국정 운영을 펼치고 있어서 매우 지금 유감이다 말씀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또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게 네, 조금 그러면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저희 네. 진짜 넘겨야 돼서. 네. 아니 그러면 이번에 발부한 수상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우리법 연구의 출신이에요? 아니 확인 안 해보셨죠? 확인 안 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네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법 연구 출신들이 이득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압수수색을 네. 영장을 발부한 네. 판사가 우리법 연구의 출신이냐고요. 확인해 볼게요.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네. 확인해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잠시만 이러다가 저희 타이머 네.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마지막 하나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제 다른 건 몰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정말 좋은 소식이 전해지기를 정말 우파에서 바란다면 다른 건 몰라도 이 사법부를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법부가 화가 나요. 그러면 더 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사법부를 제일 조롱하고 희화시키게 누굽니까? 이재명 전 대통령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재명 야당, 이제 전 야당 대표 시절에 이렇게 했었어요. 네. 본인이 서류 송달을 안 받고 재판에 안 나가고요. 본인이 나오지 않겠다고 한 걸 불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 예고도 없이 안 나갔습니다. 수사받으러 가서는요, 본인이 프린트 해온 걸 낭독을 했고요. 거기서 조서 꾸미는 거 날인도 안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희화화시키고 50번 넘게 재판부를 참석하지 않고 재판부를 조롱하고 나오신 분인데 그런 분이 사법부를 비판하지 말라고 말한 것은 굉장히 어불성설이다. 내로남불이다 말씀드립니다.